자,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주식뉴스공장 2월 19일 연휴 이후의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댓글도 좀 봤습니다. 댓글에 글 많이 호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역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좀 가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최근 그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부터 그다음에 2008년도 있을 그 박스권 장세, 박스권 하단에서 어떤 매매 전략 부분들을 할 것인가, 박스권 상단에 있을 때는 항상 그 고점 돌파 부분이 바로 나갈 것 같은 긍정 포인트가 생기면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는데, 반대로 한 번에 하락 부분들이 단기간에 급락 부분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죠. 근데 항상 보면 그런 시점마다 시장 투자가들과 다른 시각으로 왜 하락 부분들이 나왔을까, 그러면 이 하락 부분들을 어떻게 반등시킬 만한 요건은 어디서 나올 건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요건들이 그 타이밍마다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 그 요건 자체가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작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수 3000 파동 어려울까요? 저는 이런 생각 부분들을 드렸어요. 물반 고기반이다. 시장 자체에서 종목군을 뭘 사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종목군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냥 이번에 하락 파동 나올 때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코멘트를 1차 선발 때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항상 보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먼저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코스닥이 이 움직임 폭 자체가 좀 더 활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댓글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매를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닥 레버리지가 233740이죠. 코스닥 레버리지 150, 예전에 6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코스닥 레버리지하고 코스피 레버리지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접근하셔서 오늘 거의 9% 정도 상승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이번 하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변동성이 커졌을 때 코스닥 시중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면서 다행스럽게 좀 더 많은 물량 부분들이 좀 내려오기를 좀 바랬지만, 그래도 일단 11조대에서 10조대로 줄으면서 코스닥 쪽의 신용 물량 부분이 줄고,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물량이 줄고 상승 나오면서 물량이 또 줄 거다 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오늘은 상승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감당이 안 되고 올라와도 감당이 안 돼요. 기준점 부분들이 항상 필요한 거죠. 3000하고 코스닥, 코스피 지수 3000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1000 지수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작년 1900선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2500선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하락 부분이 나왔었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 부분들이 아직 반짝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움직이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죠.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부분들이 되면서, 그 하나의 증표 부분들 되면서 다우지수가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이 급등 부분이 나와서 급락이 나왔다가, 너무 급락이 나오니까 거기에 또 정책적인 부분들로 반등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계속 자금들이 도는데, 메인 그 선발대는 아직, 선발대는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본진은 오지 시작도 안 했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3000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지수는 우리 시장 자체가 글로벌 매크로에 따라서 동행하죠. 동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철저하게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금의 유동성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추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또한 여기에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 말까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나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들이고, 오늘 이제 종목군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10% 정도 상승하면 한번 30% 정도는 차익 실현해서 밑에서 물량 또 받으셔도 된다는 코멘트 드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기 상승에 따라서 조정 부분들 뭐 1% 정도의 전후니까 조정이라기도 좀 그렇죠. 1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정도 한 10% 상승에 따라서 단기 조정 부분도 살짝 보여주니까 그 뭐가 움직이나요? 그 외의 종목군들이 얼마나 급등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수는 3천이 가든 안 가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3천은 그냥 종목군들이 가게 되면 가는 거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 레버리지가 코스닥 시장이 한 3%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150 있죠. 그게 오늘 거의 9% 가까운 8% 후반대의 상승 부분들이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조정 부분들을 지지부진하게 한 2, 3주 정도가 빠졌던 걸 하루 만에 커버시켜버리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할 때 물량 털리고 또 반등시키면서 물량 또 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 부분이 살아났을 때 이 변동성에 따라서 사고 팔고 부분들을 굳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반 고기반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풀어야 돼요. 현금 가지고 버티는 시장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화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는데 그걸 나는 이제 현금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탄탄해 라고 생각 부분을 가지고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물 자산인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 이런 가격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식에 풀어야 돼요. 풀. 언제까지? 최소 2, 3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 자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눈 감고 직장인분들도 특히 마찬가지예요. 그 상품 부분들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장 많이 안 보셔도 돼요. 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어.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 뭐 건설주가 좋아. 여기 막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여기도 혹하고 여기도 혹하고. 왜? 물반 고기바이라 말씀드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좋은 종목 찾기가 더 어렵고 좋은 종목이 정말 너무 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고를 하고 싶은 충동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차라리 이럴 때는 직장인이라든지 시세 안 보시는 자영업자라든지 막 일이 바쁘셔가지고 시세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수익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뭐 단기 조정 부분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면 시장 자체가 어차피 업그레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니멈을 항상 여러분들 저는 최악의 조건하고 최악의 조건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죠. 그 이상만 그것만 깨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동스럽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최악의 조건 부분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시장에서 한 몇 년 동안 한다 하면 기본 뭐 은행 우리가 1% 이자 안 되죠. 우리가 3년 이자 하면 5%라고 칩시다. 5%? 글쎄 30에서 100% 이거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최소 미니멈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시장 자체의 탄력이라든지 강도 부분들을 보면 물반 고기반이고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이 지수 자체는 올라왔다 해서 지수가 올라온 다음에 여러분 한번 파동 부분들이 단기 변동성 파동 부분이 나오니까 거기에 출렁거렸었죠. 거기에 이제 화들짝 놀라서 현금 비중 부분들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에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땡큐 물량 싹 급세가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선물 가지고만 탄력적으로 탁탁 치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물량 부분들 털어내고 그 다음에 화려한 종목 장세. 이번 주에 제가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건설주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화학주들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은행, 증권 2, 3% 정도 급등 나왔죠. 금융들 다 기계업종들도 그 다음에 오늘 악재가 있었던 제약주들도 단기 반등 부분들 나오면서 전체적인 섹터 부분들이 고르게 반등 부분이 나왔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봐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군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예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3% 쌍끌이가 나왔으니까 뭐 이것은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삼성 엔지니어링 2조 3천억 정도 어마 정유 플랜트 수주 부분들이 좀 됐고, MWC, S9, MWC 등판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모멘텀이에요. 왜? 시장 자체가 급락에 따라서 거리 깊었던 만큼 반등도 빠르게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그 모습이 코스닥 지수 3% 상승, 그 다음에 레버리지 부분들로 코스닥 레버리지 150이 거의 9% 정도 상승했던 그 의미가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스권 파동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절반 정도, 1차적인 저항대는 절반,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고, 박스권 상단까지 1차 기본 목표 부분들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런 변동성 부분들이 상반기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염두에 항상 두세요. 그렇다 해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변동성이 또 나올 때 우리가 정확하게 저점 부분들을 1포인트 잡아가지고 10에서 매도하고 다시 10에서 1에서 다시 사가지고 이 파동을 100% 다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맞추기는, 그렇게 시장에 접근은 아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변동성 부분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이번에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박앤세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리아 주식 박앤세일 중, 자, 싸게 살 수 있네, 널리고 널렸다. 오늘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주식들 지금도 싸요. 지금도 싸요. 그냥 최소한 그냥 눈 감고 투자 부분들 하면 이 글로벌 전체 유동성의 확장 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못해도 그냥 30% 수익 내는 것은 어려운 시장이 아니야. 하루에 급등락 부분들이 우리가 하한가가 30% 진폭이죠. 이 정도 진폭 부분을 수익 내는 것은 1년, 2년, 3년 동안 은행 이자보다는 100배 이상, 몇 배 이상 더 수익 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현재 시장이에요. 직장인 분들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큰 버블 부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주식 그만하겠습니다. 쉬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제 ETF 쪽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있죠. 주식만 해서는 안 돼요. 상승 자체가 주식이라든지 뭐 선물 옵션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 보면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마진콜 부분들의 위험 자체가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도 ETF 쪽의 방향성을 보다 보면 상승과 하락 부분 다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미 바뀌었죠.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걸 고민할 필요 없어. 왜? 당분간은 여러분들 뭐만 생각해야 되니까. 상방에 대해서 어떻게 배팅 부분들을 해서 자산을 얼마나 더 잘 굴릴 것인가. 물반 고기반인데 현금 들고 그냥 멍하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비중 부분들을 상향시키면서 이 상승장에 배팅 부분들 할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실 장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 전략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차피 시장 자체가 좋은데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에 순응해야 되나요? 시세에 순응하실 필요 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에 왜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 전략 부분들을 변동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비중 부분들을 확대하는지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시세에 수응하면서 물반, 고기반 시장, 그리고 그냥 물반, 고기반일 때는 뭡니까? 눈 감고 손을 휘저으면 눈먼 고기가 한두 마리 잡힐 수가 있겠죠? 그냥 물반, 고기반이니까 그냥 잡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좋은 시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는 고기 한두 마리 잡았으니 그냥 나갈 필요 없죠. 물반 고기일당, 물이 들어왔을 때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것처럼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노도 잡고 고기도 잡고 일석이조의 시장 부분들, 그냥 현재 시장 부분들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최소 방송 시작 포인트부터 이런 시장 부분이 될 가능성을 보고 방송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최소 2년, 3년 정도 얘기 드렸죠.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부분들은 2년, 3년 정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거에는 신경 쓰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매에만 집중하시면서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의 확장 부분이 됐을 때 현재 현물 가치를 현금을 두고 있는 것보다는 그 가치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자산 가치 부분들의 배팅 부분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들, 외국인들이 지금 땅 짚고 헤엄치기 하고 있어요. 배당, 아침에 말씀드렸죠. 배당 9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외국인 거라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작년, 재작년,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 주식 부분들을 매집을 했어요. 30% 이상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매집하면서 환차익 부분들 수익 얻었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1000대에서 지금 2500선까지 올라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제 900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이미 몇 년 동안 매집해 놓은 걸 차분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만 수익을 못 내면 안 되겠죠. 외국인들한테 어떻게든 물론 시세 메이저는 외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은 없어요.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발상으로 이거에 순응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조금이라도 외국인들 갈 거 우리가 뺏어와야 되겠죠. 그럴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2월 19일입니다. 월요일장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매매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댓글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후원해 주신 분들도 일단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템베고 웃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작도 안 했다는 템베고 10루타 어려울까요?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2월 19일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